미션 365. 네, 21세기 들어서 지금 새로운 선교의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든 선교단체들이 아직도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도 요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좋은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열렸었던 제9회 IBA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아주 새로운 선교 전략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좋은 우리 선교 단체인데요. 오늘은 그 모임에 대해서 지난번 그 리더스 포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송동호 사무총장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우리 송동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 장님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네, 한국이 정말 원래 들어 더욱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선교 전략의 최선봉에 서 계시는데 우리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마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 방송 청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너무 노고가 많으시지요. 저도 현장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좀 발맞추어서 섬기고 또 그 일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단체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주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또 여러분과 또 그래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장에 새로운 그동안 막혀있던 장벽들이 또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또 만남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선 또 우리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계속 해오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IBA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좋은 또 모임들을 지금 계획하고 또 앞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IBA 그 단체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IBA라고 하는 단체는 약자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얼라이언스라고 대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BAN,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이 단체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4년에 로잔에서 나왔던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풀어보자라고 하는 이제 포럼이 열렸죠. 그게 이제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해서 SKBF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5회 대회 정도 갔을 때에 그것을 상하이에서만 하지 말고 한국에 들어가서 하자. 그래서 단체 이름도 바꾸고 이 포럼 전체를 준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6회 대회 때부터 IBA 상하이 포럼 그다음에 이제 7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하이 포럼이 IBA 서울 포럼으로 이름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9번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상하이와는 조금 다른 패턴을 취했는데 확산을 위해서 이제 컨퍼런스 대회가 준비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테이크홀더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에 관계된 선교단체 또 기업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들이 들어와서 리더십들이 함께 모이는 리더스 포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지금 함께 이 일들이 IBA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그래도 말씀 나누겠지만 내년에는 선교단체 연합으로 뱀 스쿨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또 창업 경진대회까지 있고요.
굉장히 많은 활동들과 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연합체입니다. 네. 네. 요즘 우리 그 21세기 선교 흐름의 아주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 이제 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또 우리 IBA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비전들이 있는 거로 합니다. 그 비전들 좀 나눠주시죠. 예, 저희들 이제 IBA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뭐 IBA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이 함께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합체로 저희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BAM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정의되고 이 전략들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BAM 기업들이 창업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선교지의 건강한 기업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단순히 이 비즈니스 영역이 또 비즈니스가 선교지 또 다르게는 현재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계 전체가 비즈니스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변화된 선교 현장인 이 세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새로운 세대를 깨우는 뱀어 무브먼트, 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일, 이것이 두 번째 저희들의 비전이고요. 그리고는 한국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이런 일에 대한 생각들을 열고 건강한 연합 또는 건강한 생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를 깨우는 어웨이크닝의 일들, 이 세 가지가 저희들 IBA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이 IBA 운동의 이제 주체가 되시는 그 핵심 멤버들이 계실 텐데요.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일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인가 이제 이 두 그룹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선 IBA에는 어떤 분들이 주축이 되고 계신가요? 네, IBA는 현재 지금 이사단체들로는 단체로 이제 이사들로 참여하시는데 이사단체는 지금 45개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 이사단체 안에는 세 가지 파트너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교회고요. 하나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단체입니다. 지역교회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일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일을 축복하고 또 이 일의 모든 자원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변화된 선교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일들이 풀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파트너 그룹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10개 정도의 교회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로는 국내 또는 국외의 글로벌 기업들로서 선교 현장에서 직접 일들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선교단체들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저등급 단체, 뭐 GMP나 GP나 또는 뭐 인터서브나 호프나 이런 단체를 외액이나 이런 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뭐 파동단체들 그리고 훈련단체들 해서 지금 이제 모두 45개의 단체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회에서 두 번의 공동대표를 냈는데 디아스포라 교회들 안에서 이제 엄경 목사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앙투가가 들어와 있는데 김찬주 회장님 그리고 이롱의 황성주 박사 그리고 선교단체로는 인터서브의 박준범 대표 또 그동안 일트사역을 해왔던 우리 방성기 목사님 그리고 저 해서 이제 7분의 공동대표들이 그룹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이 모임을 이끌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그 선교에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 선교가 어느 정도 지금 관심을 갖고 또 어느 정도 또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사실
사실 이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로잔의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일들을 온라인에서 함께 논의한 이후 2004년에 스테이트먼트를 내면서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개념을 내놓았고, 이미 뭐 그 전에도 과거에도 사용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략적 개념으로 내놓았고, 이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상하이에서 2007년에 3년 후에 이제 컨퍼런스 토론이 열리면서 구체적 관심을 사실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한국 안에서 이 일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까지에는 사실은 5,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또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란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회장에 굉장한 불편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구조들이 그동안 우리 안에 깊이 팽배하고 뿌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필요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포 미션 형태에서 선교가 함께 그 일을 이렇게 연계하여서 선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비즈니스가 곧 선교다 또는 비즈니스는 곧 선교로서 풀어야 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비즈니스 애드미션의 개념을 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 그동안 이제 안 그래도 동원의 장이 없는 선교 동원에 사실은 비즈니스 곧 모든 것이 선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개념들이 꼭 들어와 버리면 상위적 접근 지역이나 또는 다문화로의 선교의 동원 자체가 약해질 것 같다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선교단체나 또는 선교계 함께 일하시기 쉽죠.에도 모든 게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 아니다 뭐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굉장히 일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어웨이크닝 단계에 여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선교단체들의 변화를, 뭐 저희들 이사같이 들어온 단체들의 면면들을 봐도 그렇고, 또 선교단체들이 내거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내용들 안에서 이미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의 우리 한국 선교단체들이 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고 또는 구체적으로 또 대안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미 선교단체 안에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선교단체가 뒤늦게 이런 일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하고 있지만, 선교지 안에서는 그 필요들 때문에 이미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이 이미 실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구체적 사례들이 저희들이 상해에서 포럼을 할 때에는 그 정도의 사례들을 좀 저희들이 만들고 나면, 찾아내서 발표하고 나면 그 뒤에는 사례가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서 더 크게 뭐 1000명 이상의 대회들로 지금 저희들이 대회 때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선택식 강의들로 사례들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20개 이상의 사례들을 세우고 매년마다 새로운 사례들을 세워도 지금 여전히 계속 이런 사례들이 일어날 만큼 선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지역교회에서는 굉장히 깊이 사실 이원론적 뿌리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큰 어떤 반대 또는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한국 선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찾아오면서 이제 뭐 10년 뒤에 대거 은퇴 시기가 맞물리고 한국교회 재정적 동원이 선교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가진 위기감들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셀프 서포팅 하면서도 또 다르게는 구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한 것들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의 장 안으로 교회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변화해 가고 또 이 일을 수용해 가는 모습을 사실 요즘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특별히 올해 들어서 제가 더 많이 달라진 지역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한국교회 선교의 지평에 큰 변화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서서히 이 변화가 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6월 22일 날에서 24일까지 그 설악산에서 이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와 그것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지난 6월에 저희들이 포럼을 열었습니다. 리더스 포럼, 우리가 리더스 포럼과 컨퍼런스를 오시는 분들, 순대에 오시는 분들이 잘 편리하게 오실 수 있도록 분리하지 않고 그 한 주간 안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리더스 포럼으로 수락해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저희 우려했습니다만 내년 리더스 포럼 안에 저희들 120명의 리더십을 모이는 걸로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형성해 놓았는데 여전히 120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굉장히 깊은 논의들을 좀 나눌 수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포럼과 컨퍼런스의 주제가 미셔널 처치와 BAM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포럼에서는 예수 공동체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모였었고, 그래서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처치와 BAM의 연관관계, 또 다르게는 그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 컨퍼런스로 한국 뉴욕 주립대, 전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당시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아서 실제로 이 대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까 염려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시에 뭐 724명 등록자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예상하기로는 한 1,100명 정도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뭐 메르스 때문에 뭐 절반보단 좀 더 받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대회 또는 컨퍼런스 또는 포럼을 마치면서 여기 자료집들을 만들었는데 약 한 300페이지 정도의 자료집이 묶였고 아무래도 미셔널 처치 이슈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좀 아주 힘있게 타격을 받다가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해도 되기도 전에 사실은 그냥 한번 있었는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린 주제가 다시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하시는데 모토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래도 전략이 필요하다면 비즈니스 미션이 미셔널 처치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번 장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자료들과 그 논의들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의 그 발제들이 이렇게 계속됐었는데 그 요번에 발제 중에 좀 특징적으로 새롭게 좀 이렇게 주시해야 될 그 내용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셔널 처치 뭐에 대한 이슈와 논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할 때에 한국 교회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낸 교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뭐 이런 모토만 한국 교회 안에 남겨진 결과였습니다. 미셔널 처치가 단순히 이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토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풀어내는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활동들 정도가 아니라 변화된 비즈니스 세계라고 하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되어진다면 오늘 지역교회들이 바로 이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성도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교회의 역할에 굉장히 이번에 논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의 초점들이 이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구체적인 것으로서 또는 미셔널 처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 둘이 함께 비즈니스 세계, 비즈니스 문화인 오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국 성도들을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을 예배당 안으로 초대하고 또 그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처럼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또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해오는 불러오는 소명, 구원을 위한 소명에 그치고 있는 교회 중심적인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보내셨다는 구체적 개념 안에서 오늘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 또는 글로벌한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세계화된 세계 안으로 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일들을 앞으로 이 다문화된 사회 안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논의를 좀 했는데요. 그동안 교회가 지역교회만 선교적 교회로만 이야기되었던 것을 선교단체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미셔널 커뮤니티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다양성들이 다문화 사회 안에서 교회가 축복하고 블레싱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의 중요성, 그것이 곧 미셔널 처치의 구체적인 실현이 아닌가. 또 다르게는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사실 다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긴 이야기를 좀 짧게 가려고 하니까 좀 구속 없는 듯 보입니다만. 네.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제 미셔널 철치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선교지 현장과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개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질문이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질문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대개 보면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나 사례들이 좀 기업이 규모가 있고 그런 분들의 사례들이 일단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그 선교지에서 작은 규모로 그 비즈니스 선교를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는. 네네. 네. 그런데 그런 그 소규모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한 그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좋은 예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죠. 저희도 이제 BAM 장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 되었을 때 또는 상장된 기업이 되었을 때 이제 기업이 가진 그 이윤의 극대화, 그걸 통해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그 이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이 가치 때문에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그런 기업이 되어진다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BAM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BAM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이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 그럴 때 저희들이 사실은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의 비즈니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대기업들이 아닌 작고 또는 중간 정도의 유형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그 비즈니스 안에 탑재하고 그 이제 선교의 장에 구체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이제 저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후죽순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교지 안에서 또는 이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장, 이 국내 안에서도 이런 건강한 기업 정신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대만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벤치마킹 또는 카피할 수 있도록 벤 이너박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이 BAM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실현한 기업들이 그런 가치를 담은 아주 작은 유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이렇게 벤 이너박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벤을 그냥 포장지를 현장에 딱 그냥 가서 풀면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지금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델이 나와서 쉽게 그거를 따라가면 된다는 아주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그 비즈니스 경험이 이제 뭐 물론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이 또 선교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일반적으로 신학교 또 신학을 전공하셨고 이런 분들이 선교지에 많이 가셨는데 이 비즈니스 영역이 아주 새로운 영역이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현실적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하기가 뭐 재정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이런 게 없어서 마음은 아주 굴뚝 같은데 현장에 너무 필요가 커서 네네. 예 근데 네. 실제로 창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 학교 같은 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좀 접근이 돼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계시면 일부러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좋은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우리 전통적 선교를 그동안 해오셨던 또는 뭐 저처럼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즈니스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시도한 케이스에는 실제로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리고 비즈니스맨으로 일하시던 분들이 또 이 일을 선교의 장으로 가지고 가실 때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성공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통적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 BAM의 모습으로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또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크게 권장하지 않는 사실 그런 패턴이기도 합니다. 네, 어려우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지 계신 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런 BAM 스쿨 또는 미니 MBA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선교지에 저희들의 인사단체가 있는 단체들 중에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돕기 위한 미니 MBA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네트워크 같은 단체는 이미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센터 포 뱀이라고 하는 단체, CBM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체 같은 경우도 주빌리 엔터프리너십 스쿨이라고 해서 선교지에 가서 지금까지 벌써 4회, 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 모임까지 하면 4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IB 차원에서 파송단체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된 스쿨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한 6개월 논의가 있었고, 이번 가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과 모듈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연말에 아마 홍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미 현장에 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좀 한국에 선교단체 의논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달 정도 집중 훈련하면서 선교지에서 일들을 시행하실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스쿨이 지금 선교단체들 아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논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저희들 런칭하는 것을 위해서 아마 연말쯤 되면 완전히 다 그림이 나와서 홍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마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아주 좋은 또 플랜이 있으신데 이제 하나만 더 선교사님들 입장에 서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또 그런 소스가 가능한지요. 그 자금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은 또 어떻게 조달이 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도 어떻게 좀 구축이 돼가고 있나요? 네. 사실 뭐 국제선교단체 중에는 이미 이런 펀딩하는 리소스를 잘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걸 스크린해 가지고 정확하게 투자하는 이런 이 펀딩 회사까지 있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펀드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여서 그동안 구체적인 단체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큰 힘을 써서 이제 헌금하듯이 투자하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헌금을 받듯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 교회의 그 헌금들이 사업이 망하면서 그냥 공중에 그냥 분해져 버리는 이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펀딩 리소스를 마련해 드리는 일에는 그동안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밴 무브먼트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은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인폼으로는 서너 개의 이 펀드를 다루는 회사들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이미 또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이제
정확한 사업 계획이 준비되어진다면 아마 이런 리소스들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기 11월 7일에 창업 경진 대회를 합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 대회가 해서 IBA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창업을 경진 대회에 지원을 받았는데 한 40개 이상의 청년 창업, 글로벌 청년 창업을 지원이 들어왔고 지금 저희들이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한 10개를 지금 11월 7일에 저희들이 컴피티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펀딩 리소스들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연결해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섬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펀드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여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 저도 여쭤본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펀딩인데 이것을 참 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 또 앞으로는 좀 우리 IBA가 예, 이런 또 인프라도 좀 그 펀딩 인프라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훨씬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여쭤봤고요. 네네. 예. 이제 우리 또 송 목사님 우리 더불어서 네. 그런 인폼을 좀 선교사님 현장에서는 좀 멀리 계셔서 이런 인폼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 또 힌트를 드린다면 원래 7월 6일부터 우리 한국에는 크라우드 펀딩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라우드 펀딩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구할 수 있는 리소스인데 우리 한국에 사실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회사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리소스를 좀 이용해 보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정보이신데요. 예,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IBA가 우리 중간에서 좀 우리 선교지와 또 국내와 또 이런 거를 잘 연결해 주시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마디 더 우리 질문을 좀 드려보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그 동향과 추세로 볼 때 지금 뱀, 그 한국말로는 밤이라고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영어로식으로는 뱀인데, 예,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그 트렌드와 그 동향은 좀 그 국제적으로 보실 때 좀 요즘은 어떤가요? 네. 2004년에 BAM의 정의는 실제로 이제 기업이었죠. 기업 중심의 정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벌써 12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고 이런 변화들이 기업 중심의 정의만으로는 실제로 BAM의 개념과 가치와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 저기 좀 주목하게 되고 또 다르게는 그 기업을 바꾸어가는 사람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조차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논의의 요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BAM의 정의는 기업 중심의 정의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정의로 이제 좀 더 확대되고 또는 넓은 의미에서 지금 이 일들이 운동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BAM의 기업이라고 할 때 그 BAM 기업은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고 또 다르게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여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더 적극적으로 선교지 또는 보험이 없는 땅과 민족과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진 그런 기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BAM의 개념이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킹덤 마인셋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가 실행하는 일 그 전문성 안에서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지속 가능하고 또는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르게는 그의 삶의 방향과 지향이 더 낮은 곳으로 보험이 없는 땅과 민족과 또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미셔널 인텐션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 중심의 이해가 지금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단순히 이제 하나의 전략적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의 무브먼트요. 또 다르게는 하나의 그
큰 삶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하나의 대안도 됐겠다 이런 생각까지 요즘 할 정도로 뱀의 운동은 확산하고 있고 또 선교지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리한 이 뱀의 비해연의 정리가 전 세계 안에 굉장히 도움을 받으면서 전 세계 교회나 또는 뱀의 장애 우리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안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굉장히 그 소망이 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실 텐데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선교의 그 어떤 그 연합적인 개념일까요? 예, 그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들 지금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실 때요. 정확하게 질문을 캐치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 그 기업가들이 한국 성도님들 중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신데 예, 그분들이 그동안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그 비즈니스와 이제 선교가 연결된다, 연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계몽도 하시고 또 이제 교육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인 크리스찬 기업가들의 그 생각이 비즈니스와 선교가 연결된다는 건 어떤 관점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선교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장 비즈니스는 사실 세속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 이원론적 구분 안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두꺼운 벽이 사실 있었고 우리 평신도라고 불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서 그저 선교를 위해 필요한 어떤 그 리소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전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많은 욕을 먹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국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또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BAM의 운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똑같이 가고 또는 선교를 똑같이 하고 있었고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과정 안에 퍼스트 클래스가 따로 있고 또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타고 가고 선교사님들과 또는 목사들은 그 퍼스트 클래스에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들의 마음 안에 사실은 이 비즈니스 애드미션의 가치가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도 하는 일이 선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눈물겨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한 800명 정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1시간 정도 함께 나누는 중에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복음입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평생을 자기가 MBA하고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성도들을 이 사실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 같은 경우는 늘 자기가 하는 일은 인류고 이 선교의 장의 인류들은 늘 선교사님들이기만 하더라. 그게 참 자기에게는 늘 마음의 힘듦이었는데 결국 자기도 그러면 선교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선교의 장에 인볼브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는 염려가 사실 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 일에는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목적을 함께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명분만 그들에게 주고 실제로 옛날에 하는 방식을 그대로 만약 가져간다면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그렇던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교
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교 총동원령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기업가들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억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그 B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목적이 그 창의적 접근 지역에 그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 BAM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과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004년에 로잔에서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BAM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개념의 논의 자체가 이 선교지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사실 실제적 선교 전략으로서 이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개념들이 어쩌면 선교의 장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도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돌파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BAM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을 만나는 방법은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불려지는 곳에 들어가야만 실제로 가능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한국에서 그야말로 카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미 뭐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있는 인도네시아부터 아프리카부터 모든 원두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땅끝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비즈니스에서도 이미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비즈니스의 영역들이 제대로 이런 땅끝을 향하고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지역과 또는 창의적 선교를 필요로 하는 영역과 또는 민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전제할 때에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또는 비즈니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풀어내기에도 사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총체성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죠.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변화, 그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서 환경적 그리고 영적 변화까지 함께 추구하면서 복음의 그 온전함이 실제로 그 선교지의 그 민족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을 머물 수 있는 거주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당시 그냥 이용해서 자기 신분을 유지하고 선교를 하겠다, 뭐 교회 개척하겠다 또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 복음이 그 땅과 그 민족과 그들에게 구현되도록 레이싱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으로는 뭐 비즈니스를 통한 일만큼 더 온전하고 더 총체적으로 복음의 온전성을 드러내고 또 만들어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창의적 접근 지역 전략으로서 또는 오늘 비즈니스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불러 남은 선교 영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다시 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좀 또 질문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를 성경적 개념에서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또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래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벽을 넘어야 비즈니스에 좀 자유를 가지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IB에서 정리해 주신 어떤 성경적 개념의 비즈니스 미션이나 또 성서 신학적 관점, 좀 약간 말씀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좀 정리가 되셨으면 간단하게 좀 한번 격려를 좀 해주시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좀 바뀌시도록. 네네. 사실 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선교 현장에서 계시면서 이런 총체적 선교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까지 어쩌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혼 구원의 이야기는 실제로 죽은 다음에 그들을 케어해주는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었는데 비즈니스 에드미션의 이야기는 오늘 그들의 하루의 삶이 지옥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오늘의 삶도 케어하고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도 케어하는 이런 복음으로서 우리가 담아낸다고 할 때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늘 그들의 지옥 같은 삶을 구원하고
또 다르게는 그들의 영원한 삶 함께 케어해 주는 이런 복음으로 가려고 할 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개념 또는 비즈니스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실제로 성경적 개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는 창조명령을 배제한 구속명령인 선교 대위인 명령을 우리가 늘 생각해 왔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야기는 실제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라는 창조명령의 전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동안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명령을 땅끝을 향해 가라는 명령, 제가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만 우리가 중요한 명령으로 생각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심지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지키고 가르치며 살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에 실제로 창조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분모로 가지고 그 위에 사실 이 구속명령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창조명령을 간과한 전제하는 것이 이제 간과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속명령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명령을 이해하고 구속명령을 생각하면 실제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 나온 전략이라기보다는 오래된 세기,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이 창조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에 이미 만들어 놓으셔도 인간을 향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야기. 또 다르게는 회복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살며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는 풀어내야 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아유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사업이 문을 닫기도 하겠지만 또 그러나 우리 후원하시는 교회들이나 또 파송하신 기관들이 다 함께 하시는 동역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저는 이제 선교사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좀 실패해도 한번 봐주시고 또 한번 좀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예, 우리 IBA에서 좀 많이 또 실제적인 창업에 대한 그 훈련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좀 일으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좀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또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런 선교 리더십들 만날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지역교회가 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이런 일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것을 정말 힘있게 좀 시도하고 또 풀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이후에도 끊임없이 함께 경쟁을 일을 풀어갈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함께 이 일들을 IBA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좀 함께 돕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IBA가 그 존재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그 텃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이 이 시대적으로 너무 중요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계속 좀 많이 그 깨우쳐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물론 이제 많이 열려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이런 비즈니스 미션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안그래도 선교사님 지금 저희들이 IBA가 하고 있는 일 중에는 여기 상반기에는 포럼과 컨퍼런스 전까지 준비해 가면서 우리 전국의 지역교회를 도우는 지역 순회 세미나들 하면서 지역교회 어웨이커닝을 돕고 있고요.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제 하반기에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돌면서 사실 이 일들을 위하여 어웨이커닝하고 또 익스포징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저희들의 이런 섬김과 또 역할들과 더불어서 아마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는 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는 격려의 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 현지에 계시면서 그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그 뭐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문가 수준으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준비된 자원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예송 사무총장님께서는요. 네,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만큼 현지에서 오래 살면서 그 땅과 그 지역과 그 상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기업 컨설팅을 하고 또는 기업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한 회사가 제게 예를 들면 라오스 같은 곳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들 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님들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리서치 정도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방향에서 리서치를 필요로 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엄청난 그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리인 거죠. 그런 것들을 참 사실은 우리 뭐 이미 김정환 선교사님 주변을 통해서 그런 사역도 하고 계시긴 한데 이런 정보들이 함께 모아진다면 사실은 우리 한국의 비즈니스 미션의 장을 풀어내는 일에도 우리 한국 뭐 교회들이 하고 싶은 이런 상황들을 풀어내는 일에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관계를 네트워크 시키는 일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자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자원은. 네. 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IBA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송동호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IBA 그 리더스 포럼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 송동호 사무총장님 너무나 귀한 일 감당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아주 큰 기여가 될 거로 저는 확신하고 예,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여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 정말 고군분투하시고 평생을 그 땅에 삶을 드리고 계신데 사실 사역들 정말 힘있게 돌파해 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늘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형통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의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이 희소식이 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힘나가는 장들을 만드는 일에 IBA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나마 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컨퍼런스나 리더스 포럼에 함께도 참여하시면서 이런 장에 대하여 생각도 이루시고 또 고견들 나누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미 기업들을 일으켜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기업가들,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기업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역시 정말 땅끝을 가는 복음의 역사가 이미 자신의 기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그 일을 그 자원 엄청난 자원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의 구석구석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기업가들의 기업들이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일에 정말 비전을 세팅한 그런 기업가들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미션의 비전과 가치를 우리 기업가들이 좀 삶에 담아낼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동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IBA 사무총장이신 우리 송동호 목사님과 우리 특별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대해서 오늘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고 또 성령께서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의 전략을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제 마지막 시대, 특히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 지금 현재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가 한 150나라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전략으로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통한 새로운 그 복음 전파에
그 기여가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IBA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 함께 네. 하시는 모든 분들 계속해서 우리 송동호 목사님 또 차장 사무총장님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동호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